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닷컴의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 땅짓고가 선보이는 직격 리얼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직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화제의 분양 현장 코너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장은 서울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 하반기 서울 강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단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저희가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자리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저희 왼쪽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를 좀 잠시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 2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전체 아파트는 총 18개 동에 124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조합원분이 아닌 일반 분양 물량은 490여 가구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시기는 25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일주일 후에 청약을 받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 제가 좀 여기를 알아보니까 이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아파트 분양가가 대략 그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 이상, 뭐 2,500만 원 정도 이 안팎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금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게 되면은 다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결코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의 대도시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 강남이 있고 강남 밑에 수원, 용인 이렇게 붙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신촌 같으면 서울 도심에서 신촌을 거쳐서 상암을 거쳐서 고향으로 나가는 데의 중심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대학가입니다. 대학가라는 것들은 대학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적인 창업이라든가 관련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역을 볼 때 대학교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뭐 학교 수요뿐만이 아니고 벤처와 관련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유망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은 교수님하고 같은데 우선 이 부근의 아파트 가격이 8억대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이 한 몇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4, 5천. 근데 경쟁률도 74대 1. 예, 그렇죠.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네. 높았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고, 근데 앞서 이제 신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 이게 분양가는 좀 주변 시세를 이미 반영해서 예, 뭐 그렇죠. 2,400, 500 정도면 좀 비싼 편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가치로 네, 네, 현재.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도 과연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 것인가, 청약할까 말 것인가 해도 좋다 이거죠, 실소유자는. 근데 또 관심 있는 거는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더 붙을 것인가. 여기서 가장 관심이 그거예요. 네, 그거죠. 프리미엄이 붙을 거냐. 네, 이게 이제 청약 경쟁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 전이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그래요. 꽤 많이 저런 많이 온다고 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청약은 뭐 완판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 123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그 우리가 상대적인 반사이익,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특히 마포와 신천이 대표적이에요. 마포와 신천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우리는 미지근한 거 안 하잖아요. 애매한 거. 지금 분명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 붙을 거나 안 붙을 거다. 네, 이제 이게 선정된 것만 보아도 우리 유 차장께서 이게 이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청약 경쟁이 높을 것이고 초역세권인 점 이런 점도 주목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희가 뭐 청약 통장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11.3 대책 이후에
이제 재당첨 금지의 조항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뭐 청약을 내가 만약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물량 뭐 이런 걸 좀 사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분양 받는 것 외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누구나 내년에 뭐 좀 하락을 보일 것이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을 받거나 조합원 상태에서 받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이제 프리미엄 웃돈을 줘가지고 추가로 뭐 한 뭐 5천 1억을 줘가지고 사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서울은 비교적 무풍지대입니다. 예, 이번에 규제 정책이 나오긴 했으나 강남을 제외하고는 문제는 분양가가 자꾸 좀 올라가고 이자도 지금 올라갈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계약금 정도 또 중도금 뭐 어느 정도 1차 정도만 준비되어 있다면 예, 여기 청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쪼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일부의 가수요는 빠지겠죠. 근데 강남을 제외하고 가수요가 또 많지도 않아요. 서울도. 예, 뭐 크게 많은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의 자금이 좀 준비된 전세 입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분양권을 사거나 조합원 지위를 해서 사는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본 거는 이렇게 가다 좀 살짝 빠질 수 있는 걸 견디느냐의 문제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는 아파트인데 분명히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분양권을 뭐 한 웃돈 1억을 주고 샀다가 5천 빠지면 가슴이 아프니 조금 가슴이 이제 좀 내렸을 때 사는 게 마음고생하지 마라. 말고 하기 그렇게 좋다는 거고 저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0년이 좋다라고 보고 한 3, 40년 후는 저는 강북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멀지 않나요? 근데 3, 40년이면. 사실 강남이 근데 100년 동안 왜냐면 60세도 이제 40년을 대비해야죠. 그게 이제 100년 뭐까지 산다라고 보고 하는데 강남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요. 지금도 이제 강북의 오피스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대규모로 되는 지역들 보면은 강남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환경 수준입니다. 다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 부분만 조금씩 근데 좀 아파트가 좋게 들어오면 교육도 같이 따라옵니다. 학원도 따라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강북의 재건축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두 분 다 청약해라. 예, 그렇죠. 통장을 꼭 써라. 예.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이 지역만 놓고 보면 유망 지역이고 청약 통장 아끼지 말고 이번에 써도 좋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속 시원하게 오늘 두 분께서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틱떡틱떡